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두 단체장이 연일 부딪히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현금 지원 정책에서 빠진 청주시를 김 지사가 먼저 저격하자 이 시장이 작심한 듯 김 지사의 사업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시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는데 이범석 청주시장이 먼저 김영환 충북지사 정책을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출산 육아수당을 비롯해 신혼부부 대출이자와 5자녀 이상 가구 지원 등 현금을 주는 김영환표 저출생 사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이미 한 해 400억 원가량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 지사의 강력한 요구에 못 이겨 출산 육아수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동참했지만 더는 여력이 없다면서 하고 싶으면 충청북도가 더 많이 부담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직대로 500m 거리를 차 없는 광장으로 만들자는 김 지사의 구상도 반박했습니다. 거기다가 잔디 광장을 하면 과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원도심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지역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청주시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면서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이라도 아무 문제 없듯 봉합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청주시를 압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음 날에는 기자들과 직접 만나 원래 도비와 시비 3대7 분담률을 4대6, 5대5까지 줄여줬는데 청주시가 못한다고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차 없는 광장에 대해서도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다른 곳에서 하고 광장을 만들자고 설득하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여당 소속 두 단체장은 물론 충청북도와 충북 최대 도시인 청주시가 주요 정책을 두고 맞붙은 상황. 이런 가운데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이양섭 충북도의장이 조만간 청주시 의회와 함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밝혔는데 취임 초부터 반복된 해묵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검찰이 특정 기업 특혜 의혹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압수수색하자 충청북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그제 오전부터 9시간가량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장실과 기획행정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해당 기업과 연관된 사업은 시작 단계라 특혜 시비가 나올 여지가 없다면서 개인 비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이 국민의힘에 돌연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박 의원이 1신상의 이유를 들어 어제 탈당계를 제출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탈당의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당계가 수리되면 충북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6, 더불어민주당 8,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자 충전기를 아예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신축 아파트에는 지상 주차장이 없는 곳이 훨씬 더 많아서 여러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곳에 세대를 포함해 모두 21곳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9일부터는 전용 구역을 해제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뉴스에 이제 화재 사고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 회의에서 또 입주자분들이 또 민원이 있어서 대신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 30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청주 오창의 한 아파트 역시 지하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지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게 그 34대였는데 이게 이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그 지상 주차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까지 전체 주차면 가운데 최대 5%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용 주차 구역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전기를 지하나 지상 어디에 설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 차량이 떠밀리듯 지상으로 내보내지고 있는 건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차주들은 화재가 일반 차량보다 많은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전기 차량 제조사나 보급을 육성한 정부가 나서 결함 조사나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심한 여러 가지 검토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상 주차장이 없는 신축 아파트도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른바 형제 살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정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지만 마치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당시 수사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국내 1호 거점 동물원인 청주동물원에 야생동물 보존센터가 들어섭니다. 갈 것 없는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이면서 또한 자연복귀를 돕는 보호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갈비사자로 불리었던 바람이는 딸을 만나게 됐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갈비사자로 불렸던 바람이 경남 김해 좁고 열악한 동물원에서 청주 동물원으로 옮겨온 지 1년 만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20일이면 바람이의 딸 사자도 옮겨올 예정입니다. 시민들께서 그 바람이가 나온 그 좁은 사육장에 그 딸이 갇혀 있다는 어떤 제보를 해주시고 구해달라는 어떤 청원들이 꽤 많으셨어요. 바람이 외에도 웅담채취용으로 사육되던 반달 가슴곰 바니와 들이, 청주 도심에서 구조된 붉은 여우 김서방까지 청주 동물원은 구조된 동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되거나 이제 아픈 동물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 교육적으로나 이 친구들을 잘 보호하고 청주 동물원은 야생동물 수술과 건강검진을 담당할 보존센터도 올해 안에 건립합니다. 복귀가 어려울 경우가 아니라면 구조된 야생동물들을 치료해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야생동물 건강검진 과정은 대형 관람창을 통해 공개됩니다. 치료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천연기념물의 보존 중요성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조된 동물들의 자연 복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 방사 훈련장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임무가 부여된 국내 1호 거점 동물원인 청주동물원. 단순히 동물들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동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제천시 봉양읍 미당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관계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미당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제천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하천물과 물고기 시료를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맡겼습니다. 또 악취가 났다는 주민 진술에 따라 인근 산업단지 폐수 배출업체를 탐문해 의심업체 한 곳을 확인하고 시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청주시 문이면 야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벌떼의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려던 9명 가운데 7명이 벌에 쏘였고 이 가운데 머리를 벌에 쏘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시락을 열자마자 벌떼가 공격했다는 작업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열대야 일수가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지난달 충북의 열대야 일수는 5.8일로 평년보다 4배 가까이 많이 발생했고 평균 최저기온도 22.9도로 지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지청은 이 같은 열대야가 수증기를 머금은 고온의 공기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천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조직위가 어제 사무국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판식에서 조직위와 관계자들은 내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제천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내년 9월 20일부터 30일 동안 진행되며 30개국에서 152만 명이 엑스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